시정연설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안 와서 국회에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시정연설이 일단 의미를 짚어주시면서 지금 또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시정연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3년도부터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예산안 이런 곳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나라를 운영할 테니까 예산 좀 잘 처리해 주세요라고 국회 와서 설명하는 자리잖아요.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와서 당연히 설명을 해야죠. 과거에 뭐 이명박 정권 때 처음 취임 첫 해만 오고 그 다음에 안 왔잖아. 그러니까 총리가 가도 괜찮아.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운영이 국감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그 이후에 다 참석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왜 참석 안 했냐? 저는 겁쟁이 같아요. 그러니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야유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그거 귀 막으려고 안 간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상당히 실망스러움이 한꺼풀 더 덮여버렸다. 겁쟁이 대통령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근데 뭐 시정연설 하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 관련해서 해명하세요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면은 아 이게 뭔가 우리나라에 더 불필요한 논란이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생각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. 대통령실에선.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. 뭐 야당이 너무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렇게 또 역풍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감당해야 되는데 일단은 윤적윤이다.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고 윤석열의 말은 윤석열의 말로 다 그러니까 반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2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. 2년 전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도어 스태핑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.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을 보이콧을 했어요. 대통령은 왔고 민주당이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30년 헌정사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.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.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. 라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. 직접 얘기했어요? 직접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좋은 관행은 지켜야지. 왜 안 지켜?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했나 보죠. 그때는 좋은 관행이었다며. 그러니까 나빠졌나?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, 진짜로. 자 보십시오.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이 정부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국회 개원식에도 지난번에 안 갔어요. 그런 1987년 이후로 안 갔습니다. 이거는 2013년 이후로 안 간 거고.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데 국회를 먼저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 갔어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민주당이 뭐 지금 탄핵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 수 있겠냐. 언제는 뭐 민주당이나 뭐 야당이 공격 안 했습니까? 그런 거 다 알고서도 가는 게 대통령이에요. 쫄보다 엄청난 쫄보다 등치는 산만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장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. 지지율은 더 나빠질 거다. 계속 숨는다. 뭐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이거 설명을 뭐 이번 달 말에 한다라는 거예요. 지금 다 죽게 생겼어. 지금 당장. 근데 무슨 이번 달 말에.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식이란 게 1도 없다 진짜. 그래도 저 건희 데리고 외국 순방 G20 앞에 갔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정상회의 배우자 세션도 있는데 그때 갔다 와서 어떤 조치 사항들 수습책을 내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? 마지막 라고 대통령실에서 빙의하신 거예요? 빙의?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가는 거야 우리 건희 여사?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. 아이고, G20도 가야 되고. 아이고 그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트랙 올라가는 거는 안 보여주고 미리 이제 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외국에서의 활동도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릴리스를 안 하는 거고 외국 방송에서 아니면은 뭐 사진에서 나오면 어쩔 수는 없고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갤럽 지지율 지금 19% 나오지 않았어요? 나왔죠.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일자를 앞에 찍었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보여지고요. 오늘도 오면서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, 국민의힘 쪽에 계속 계셨던 분들 통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먼저 그래요. 윤석열 정권 끝난 것 같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저는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는 드렸는데
가능할까? 불가능할 것 같은데.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특검 먼저 받아들이겠다라고 해라. 그러니까 아. 위헌적인 요소, 뭐 그건 어쨌든 조금 예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헌법적 위헌적인 부분. 특검 중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. 저는 그 거기에 반위헌적이고 뭐 반헌법적인 게 뭐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 조금 드러내고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로서 그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라. 유승민 기재부 장관 보내고 뭐 예를 들면 이준석도 어떤 행안부 장관 이런 거 보내고 그렇게 인적 개편을 통하고 비서실장 바꾸고 바꾼다고 또 이정현이나 원희룡이나 이런 분들 데려다 놓지 말고 정말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 데려다 놓고 김건희 여사는 기본적으로 용산이나 한남동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 정도의 좀 수습책을 내놔야 국민들이 변화하고 있네, 변할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. 안 믿어요. 안 믿어요? 나는 안 믿어. 그래도 안 돼, 죽어도 안 그래도. 믿어.